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만 달러 마이너스 1.5%, 파워장 금리 인하 더 지켜봐야 된다는 발언을 하락했고, 이더리움까지도 횡보했지만 알트코인은 솔라나 플러스 5%, 리플 도지도 약간 오르면서 알트코인 전반적인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도면서도 50.6%로 하루 전보다 0.4%나 하락을 했었고요.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서서히 우상향하는 패턴이 예상이 되는데 몇 달은 걸쳐서 서서히 오를 수가 있죠. 비트코인 다시 6만 달러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1.5% 이 정도 하락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 비트코인 선물 볼륨이 5월보다는 낮아졌다지만 여전히 볼륨 커서 롱 포지션 무겁고 빠른 상승은 쉽지가 않은 거고요. 비트코인 펀드멘탈이 1월 ETF 이후 확실히 달라졌고, 저점 매수하려는 투자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최근같이 약간 올렸다 내려가는 이런 무빙에서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21년 22년이었다면 고점 7만 달러 마냥 매수했다면 최근 같은 하락에 즉시 현금화 손실 적게 보고라도 매도를 했어야 되지만 ETF 상장 이후 비트코인의 위상은 달라졌죠. 알트코인은 테슬라 이번 주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2분기 인도량 나오고 플러스 10% 급등 등 알트코인 개인 투심에게도 긍정적입니다. 테슬라 주가 상승은 9월 연준금리 인하 전 전기차 판매량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르기 시작했다가 2분기 인도량 보다 높게 실제치 나오면서 주가는 수직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에너지 사업부 매출 2배 급증,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라인 줄서기 잘한 것도 테슬라에 긍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 주봉상 99일선과 25일선 한 방에 돌파하고 있는 움직임인데, 이번 주에 250달러까지 올라가면 300달러 핵심 매물대도 쉽게 돌파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테슬라는 올해 초 하락을 했었지만 어느 회사보다도 빠른 반등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홀딩해야 된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경투 초보 하이브 가격들도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었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테슬라는 250달러에서 300달러가 가장 두터운 매물대이긴 하지만 미국 증시는 매물대 상관없이 실적이 뒷받쳐주면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죠. 테슬라 2분기 어닝은 7월 17일에 있습니다. 테슬라 7월 2일 인도량 테이블에서 보면 1분기 38만 대 팔면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8.5%나 감소하는 역성장을 보여주었었고요. 22년 4분기부터 평균 40만 대 이상 매분기 판매하다가 1분기 가장 낮은 38만 대 나오니까 투심도 급격히 악화가 되어 온 거고, 테슬라 주가도 140달러 바닥을 찍기도 했습니다. 2분기에 44만 대로 40만 대 빠르게 회복했고, 전년 대비 매출 감소폭도 4.8%로 줄어들었고요. 2분기 판매된 차량에서 보면 모델3가 42만 대, 모델Y가 21,000대로 고가 모델인 모델Y의 매출 회복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할인해서 판매량 일시에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테슬라 말고도 전기차 판매량 전체적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들 전방위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요. 거기에 내연기관차 전기차 할 거 없이 자동차 할부이자는 똑같은 상황이고, 대출금리 내려가면 테슬라 판매량 회복도 가속화되는 거죠. 오히려 테슬라가 미국 고금리 치킨게임에서 생존하면서 8월 8일 로보택시 AI 자율주행까지 폭발적인 성장 가능한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폭스바겐 전기차가 판매는 잘 되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결코 따라갈 수 없고요. 테슬라는 첫 출시할 때부터 자율주행을 위한 전기차였고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동차가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보택시 시장 기대치 정도라도 발표가 되면 자동차 업계의 센세이션 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지난 63,000달러 반등으로 1일 활성 주소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6만 달러 초반을 저점으로 보는 투자자들 쓸어담고 있다는 건데, 여기 차트에서도 5월 7만 달러 고점에서도 지감 활성 데이터가 낮아졌지만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세력들 3월 고점에서 투자자 개인들 늘어나니까 거래량도 늘어나고 7만 달러 횡보를 잘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나스닥, 비트코인 ETF 할 것 없이 거래 수수료에서도 긍정적이었고요. 하지만 5월에도 계속된 7만 달러 횡보와 비트코인 단기 58,000달러 가격 하락에 투신 급격히 냉각되고 거래량은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대신 이렇게라도 가격 낮춰서 거래량 올리면 코인베이스, 나스닥, ETF 거래에서 수수료 수익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세력들의 고의적인 가격 조정이었다 생각이
되죠. 최근 증가하는 활성 주소처럼 일부 매도도 할 수가 있겠지만 연말 대선 호재와 비트코인 빠른 상승 움직임 대비한 고래들의 신규 매수일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7월 2일 디지털 금융혁신 포럼이 한국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리플이 주최한 포럼이었는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에미 요시카와 리플 전략 기획 분야 부사장과 제임스 윌리스 리플 본사의 부사장도 동시 참석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리플의 대대적인 개편과 한국 진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은행 증권 관계자 다수 참석했고 메이저 은행 증권 회사들의 임직원들이 리플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에미 요시카 부사장의 기조 연설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리플레저 기반으로 솔루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펀드를 출범하는 등 한국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인프라와 활발한 핀테크 생태계를 통해서 리플과 협업한다면 이상적인 허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국경 간 지급 결제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하고 수타 커스터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에다가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 예정하는 등 리플 혁신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개를 했고요. 에미 요시카 부사장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보면 리플이 기관들 사이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한국은 리플 단일 투자자가 가장 많지만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리플 코인에 대해서 투자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제임스 윌리스 리플 부사장은 리플의 설계 단계부터 금융 분야 활용성을 강조했었고 리플 레저는 기본적으로 통화 커런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많은 처리량도 비용 낮게 에너지 효율도 높게 지원할 수 있다. 리플 강점을 이야기했고요. 거기에 홍콩 중앙은행과 실무 연계 자산 RWA 협업 사례도 소개를 했는데 홍콩 CBDC 시험 프로그램에 리플 참여해서 부동산 토큰화를 해준 사례입니다. 9월 SEC 벌금이 확정되며 리플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좀 더 기대가 되고요. 거기에 하루 전 이야기들이 리플이 트럼프 후원금으로도 가장 높게 단일 코인 중에서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 리플은 이런 기반으로 해서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게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후원받으면 항상 보답을 하는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리플이 글로벌 홍금 파트에서 입지를 확고히 늘릴 수 있을 거다 기대가 되고요. 대신 리플 가격 보면 플러스 1.6% 상승으로 2명의 부사장 한국 방문에도 큰 상승 없었습니다. 리플의 RSI 매수 강도 보면 투심은 최저점인 상태로 주봉상 2022년 5월 루나 사태 이후 가장 낮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투심은 매우 약화된 상황이지만 가격은 680원 버티고 있고 일봉상에 봤을 때는 리플이 상승 다이버전스로 바뀌고 있고요. 올해 1월에도 리플의 RSI 저점 높아지면서 결국 3월에 1000원 이상 상승하는 폭발적인 움직임 났었는데 올해 3월과 비슷한 리플의 상승 다이버전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대로 7만 달러 상승하고 리플 9월 벌금 확정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7월 19일 가상자산법 발표 임박인데 조선일보 단독으로 불량코인 속가내기 본격화되나 600개 코인 중 단독 상장된 204종이 심사 대상 오를 것이다 보도를 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 1등 언론사이기 때문에 보도되는 내용이 다른 뉴스보다도 신뢰도가 높죠. 거래소 주축으로 심사 기준 마련해서 600개 가상자산 심사를 한다는데 기존의 닥사가 제외한 기획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7월 19일 가상자산법 주도하는 인물이 안병남 금감원 가상자산 팀장인데 6월 20일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거래소별 자율심사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대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몇십 개 코인 정도만 상장 폐지 보여주기로 나오면서 통방방이 규제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번 조선일보 보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온 점은 600개 가상자산 국내 시장에 상장되었지만 그 중에서 거래소 내에서 단독 상장된 코인들이 문제시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이런 단독 상장된 코인들이 삭제가 되어버리며 살아남는 코인들의 자금이 집중되어서 가격 상승에는 긍정적인 거고요. 빗썸 68개 단독 상장된 코인이 있고 업비트 11개 코인원 68개 코박스 36개입니다. 이렇게 단독 상장된 코인들은 개별 거래소가 영업이 챙기기 위해서 투자하는 코인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FTX 파산 전에 FTT 코인 FTX가 스스로 팔았다 샀다 하면서 가격을 펌핑시킨 적이 있었고요. 그럴 가능성 높은 코인이 단독된 상장 코인이라는 거고 업비트는 11개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폴리메시 1인치 네트워크, 게임빌드, 넵, 스팀 달러, 스트라이크, 아하 토큰, 센티넬 프로토콜, 아더, 디카르고, 커크첸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